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VM웨어에서 VM웨어 클라우드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환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본 웨비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저희가 논의할 주제는 온프라미스에서 운영 중이신 IT 인프라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전환, 그리고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양방향 모두 활용 가능한 서비스인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 줄여서 VMC 온 AWS의 소개입니다. VM웨어 클라우드나 AWS 소개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VM웨어의 오익준 성우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VM웨어의 오익준입니다. 현재 저는 VM웨어에서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전담하고 있는 솔루션 엔지니어입니다. 네, 성우님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홍정진님입니다. 정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WS의 홍정진입니다. 저는 AWS에서 오익준 상무님처럼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두 분 참석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뭐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특히 저희 IT 업계도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저희 클라우드 업체들은 많이 선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하죠. 아무리 생각해보면 변화된 이런 환경에 클라우드 활용도가 증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택이나 뭐 온라인 수업 등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인프라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클라우드가 이걸 대체했다고 보면 맞을까요, 선생님? 네, 맞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었고요. 온프레미스 서비스 환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었다면은 최초 장비를 수급하고 확장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까지 최소 몇 달의 기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기존에 온프레미스만 사용했던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 확장을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환경에 따라서 다시 구성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배포 환경을 맞추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설계나 검증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몇 달 정도 걸리는 이런 작업이 될 수 있겠고, 또 운영 및 관리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변화하고 관리하고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예, 그럼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서비스를 사전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해서 사용할 텐데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모두 옮긴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사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서비스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비스의 응답 속도 등의 이유로 인해서 로컬리티가 중요한 경우 또는 데이터의 보안성이나 각종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온프리미시스에 위치시켜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뭐 클라우드 도입 관련해서 최근 뭐 조사 기관, 뭐 리서치 결과를 보면 91%의 IT 의사 결정자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상적인 IT 모델로 응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방식 클라우드에서는 온프라미스 운영의 탄력적인 퍼블릭의 장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다 좋은 것만 아니고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을 클라우드화하는 과정, 사실 이 과정에 이용하고 있던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하이브리드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기존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도 그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온프라미스에서 저희 VM웨어, vSphere 가상 환경을 쓰는 그룹들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VM웨어는 국내 가상화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마켓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자사의 중요한 서비스들을 현재 가상머신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를 자산의 IT 모델을 가져가려고 할 때 기존의 온프라미스 플랫폼을 클라우드 이전하고 병행하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아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온프라미스의 vSphere 가상화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 또는 확장하는 것이 사실상 좀 대단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제공 서비스에 맞추어서 기존 온프레미스의 그런 워크로드를 리팩토링 하거나 리아키텍처링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관리 툴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IT 운영팀 또는 이런 개발팀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익숙해져야 하는 과제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 많은 기업에서 환경의 변화에 걱정을 하고 계시죠. 네. 뭐 저 역시 기업 IT 담당자랑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클라우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고객을 만나다 보면 듣는 얘기가 되게 부담스럽다.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뭐 백단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행에 옮기고자 할 때 실제 클라우드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들의 비즈니스와 가장 잘 맞는 클라우드를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요구와는 다르게 IT 조직에서는 기존 온프리미스의 IT 환경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클라우드 관리 도구를 써야 하고 새로운 체계, 새로운 프로세스를 익혀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고자 하는 고객분들께서는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IT 모델을 변경한다는 게 뭐 그리고 또 비즈니스 효과를 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실제 IT 팀에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관리, 또 보안 등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를 미리 예상하십니다. 그래서 뭐 각 클라우드별 운영자들이 둬야 염두에 두고 또 보안이나 정책 등 환경을 바꾸어야 될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성분이 맞습니까? 네. 예, 아직까지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다수의 관리 포인트가 생기고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마다 보안이나 비용, 가용성 등 기업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이런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있어서도 개발 환경들을 맞춰줘야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기업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환을 원하면서도 최소한의 변화, 또 기존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 하실 것 같고요. 특히 현재 온프라미스에서 사용 중이신 vSphere 기반 기술,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친숙한 툴과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자분을 활용해서 유기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VMware 클라우드는 AWS고요. 그 서비스를 두 분께서 오늘 설명해 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그러한 그 VM웨어, vSphere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을 위해서 가상화 마켓의 리더인 VM웨어와 클라우드 마켓의 리더인 AWS가 함께 손잡고 공동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바로 온프리미시스에서 vSphere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것이죠.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은 기존 온프리미시스에 운영 중인 vSphere 환경을 VMware 클라우드 온 AWS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또는 확장하여 즉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AWS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 VMware에서 자랑하는 SDDC 스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시던 컴퓨팅 가상화인 vSphere, 스토리지 가상화인 vSAN, 네트워크 가상화인 NXX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기존 환경을 즉시 확장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의 SDDC 혹은 클라우드의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로 자유롭게 마이그레이션이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VMware 스타일이다 보니까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배포나 정책에 대한 이런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SDDC에 구성된 워크로드에서 프라이빗한 액세스를 통해서 네이티브 AWS에 존재하는 방대한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 변화가 어려운 온프리미시스의 워크로드들을 VMware 클라우드 온 AWS로 이관을 하고 AWS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구성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신 VMware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확장하고 사용하신다는 컨셉인 걸로 이해가 되고요.
아울러 네이티브 AWS 서비스까지 즉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드네요. VMC on AWS 이용하면 그럼 기존의 VMware 환경의 기업 고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일괄된 관리 환경, 보안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VMware의 가상화 솔루션뿐만 아니라 vRealized 로그 인사이트, vRealized 네트워크 인사이트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헬스 등 다양한 저희 VMware SaaS 서비스를 함께 적용하시면은 아주 쉽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무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의 온프레미스를 퍼블릭으로 확장하는데도 기존의 IT 운영 환경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AWS 클라우드의 장점인 확장성, 유연성, 그리고 방대한 서비스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홍정진님, 그러면 VMware 클라우드는 AWS 대해서 대표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약해 보자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활용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온프리미스와 VMC on AWS의 SDDC 이렇게 두 개의 vSphere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장 개념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초반에 언급하셨던 그 갑작스러운 워크로드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자동 스케일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고 손쉬운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럼 물리적인 공간을 추가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상에서 확보하고 또 탄력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겠네요. 온프라미스에서 확장과 더 빠르고 쉽게 필요한 인프라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유연성 측면에서는 아마 바른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VMC on AWS 환경을 DR 센터로 활용하여 온프리미스의 재해 발생 시에 AWS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는 방안이 되겠고요. DR 센터를 위한 그 부지 선정부터 물리적인 구성까지 모든 것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많은 기업들이 DR을 구축하고자 하실 때 그 비용이 가장 큰 고민 사항이죠. 뭐 만족스러운 RPO나 RTO를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투자를 하자니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보다는 뭐 많이 들기 때문에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VMC on AWS를 DR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 사용한 만큼 과금되는 클라우드의 특성상 정말 비용 효율적인 DR을 구현하고 또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핵심 데이터의 싱크를 위해 필요한 인스턴스들만 운영을 하시다가 재해 발생 시에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워크로드들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자동 스케일 아웃 기능으로 서비스 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온프리미시스의 리소스를 리팩토링이나 리아키텍처 하지 않고 그대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해서 활용하시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시던 vSphere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쪽으로 베이스 인프라를 바꿔서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스케일 아웃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VMC on AWS에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그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직접 환경을 구성하시는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다양한 AWS의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손쉽게 현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사례들을 들어보니 탄력적인 IT 인프라 운영으로 고객이 그때그때 맞는 유지 케이스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듯 하네요. 그럼 그 말씀하신 vSphere 환경에 대한 운영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사실은 이게 VMC나 AWS가 혼돈이 많으실 것 같은데 AWS 해주나요? 아니면 저희 VMware가 어디까지 관리해 준 건가요? 예, 저희 VM웨어 소속 전담 SRE 엔지니어들이 AWS 상에 있는 VM웨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관리는 AWS에서 하는 거고 또 AWS 내에 있는 VMware 인프라 및 운영 환경은 VMware 직접 관리해주고 그래서 기업의 운영자분들은 그냥 기존의 VMware 환경을 사용하듯이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예, 되게 좋아 보입니다. 기존의 경우를 비춰보면 처음 설계하고 설치하고 검증하고 운영하고 또 대부분의 라이프 사이클 업무는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셨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서비스 운영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VMware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존 VMware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시라면은 VMware의 계정과 AWS의 계정을 연동하시고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신청한 본인 계정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뭐 당연히 다수의 운영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적절한 권한 부여를 통해서 관리 범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운영 환경이 클라우드 상에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시던 운영 관리 업무의 변화 없이 이어가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관리나 서비스를 위해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또 어떤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연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진님? 일단 그 VMC on AWS는 AWS와 완전하게 별개의 서비스가 아니라 AWS 클라우드 내에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와의 연동은 기존 AWS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AWS 디렉 커넥트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회선인 경우에는 뭐 VPN 설정을 통해서 연결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AWS 디렉 커넥트는 온프레미스와 AWS 클라우드 간의 전용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고 레이턴시는 줄이고 스루풋은 늘려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그 온프레미스의 게이트웨이 장비는 BGP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VMC on AWS의 SDDC 네트워크 정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L2VPN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로드 네트워크, 즉 VM 네트워크를 단일 주소 공간으로 확장을 시켜서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와 AWS상의 SDDC 간의 L2 통신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이 되면은 동일한 네트워크를 양쪽에서 사용하시는 L2 확장도 가능하고요. 서로의 라우팅을 통한 L3 구성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능은 NXXT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두 분 서로 간의 데이터 센터 연동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뭐 멀티 클라우드를 다른 도구로 운영하면 번거로운데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이게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던 환경과 연동을 위해서 하나의 V센터 환경으로 관리하실 수 있겠고요. 해당 과정은 하이브리드 링크드 모드라는 기능 설정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하이브리드 링크드 모드 구성을 하시기 전에 온프레미스와 VMC on AWS 간에 필요한 포트들에 대해서 방화벽에서 오픈이 되어 있다면 즉시 VMC on AWS 콘솔에서 구성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인핸스드 링크드 모드를 구성하시면 SSO 인증을 통해서 다수의 V센터를 하나의 UI에서 관리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동일한 SSO를 사용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제약사항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온프레미스의 V센터하고 AWS 상에 있는 V센터는 서로 다른 지금 인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고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라는 기능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맞추어 진화된 것으로 서로 다른 그런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다수의 이런 V센터를 하나의 로그인으로 제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를 이용하면 하나의 V센터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모두 관리할 수 있겠네요. 관리 입장에는 엄청 편해 보이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거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으실까요? 예, 다음은 지금 VMC on AWS의 실제 콘솔에서 사용하는 데모 영상을 보면서 대표적인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브라우저를 통해서 console.cloud.vmware.com이라는 저희 VMware 서비스로 연동을 하는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제 계정에 대한 을 가지고 화면을 접속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는 서비스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모아 서비스들에 나오는 그런 항목들이 저희 VMware에서 전체 제공하고 있는 그런 SaaS 서비스들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서 VMC 콘솔로 접근하는 걸 보시고 계십니다. 이 화면이 지금 VMC 온 AWS의 관리 콘솔이 되겠고요. 지금 Create SDDC 메뉴를 눌렀을 때 화면에 보시는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은 실제로 저희 기업에서 사용하는 SDDC 환경을 배포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머리 탭에서 간단하게 해당 SDDC의 정보를 보시고 있고요.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VMC 온 AWS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탭에 있는 대표적인 세그먼트 그리고 뭐 VPN, NAT 서비스 등에 대한 메뉴를 통해서 구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 메뉴를 통해서 구성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이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리스트들을 보고 계신데요. 실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이런 방화벽들의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VM 간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셔서 VM 간에 서로 간에 불필요한 그런 통신이 없도록 방화벽 제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금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그런 메뉴들을 하나씩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DNS, 퍼블릭 IP에 대한 신청 등 다양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애드온 서비스에 해당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HCX하고 사이트 리커버리 메뉴가 보여지는데 저희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제공하는 HCX는 기본적으로 번들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사이트 리커버리는 추가적인 애드온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SDDC 정보를 확인하고 계신데요. 이 정보는 실제로 저희 VMC 온 AWS를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VMware 쪽에 에스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SDDC 정보를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 SDDC 환경에 연결되어 있는 vCenter로 접근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셨던 vCenter와 동일한 UI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운영자분들께서 추가적인 난리지 습득이 없이도 클라우드 상에 있는 vCenter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데모 시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두 데이터 센터 간의 서비스 마이그레이션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IP, OS, 네트워크 대역포,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등 많은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 후에 이관을 진행해야 하고요. 또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에 많은 인력들과 공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저희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 함께 제공하는 HCX 기능을 통해서 VM에 대한 변경 없이 빠르고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HCX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HCX 같은 경우에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대량의 VM들을 최소한의 다운타임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VM이 이동되는 순간에는 압축과 이런 중복 제거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되어서 최소한의 트래픽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복 제거 및 압축까지 뭐 데이터 전송 비용이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요. 또한 vSphere 5점대 이상을 사용 중이시는 그런 고객분들이라면 서로 간의 이런 vSphere 버전이 달라도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구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 VM이 수백 개 이상 된다면 한 번에 이런 다수의 VM을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벌크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경우는 VM별로 한 번 정도의 그런 리부팅이 필요하겠고, 또한 이런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관할 수 있는 홀드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소프트웨어 버전이 달라도 이게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심지어 무료로 제공된다니 좋네요. 대용량 마이그레이션은 뭐 데이터 센터 이전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간의 V모션도 가능한 거죠? 네, 실제 운영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V모션이 데이터 센터 간에 가능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의 VM을 VMC on AWS로 옮기는 경우에도 별도의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물론 네트워크 서비스는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VM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경우 L2 익스텐션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고, 그렇게 되면 가상 머신에 다운타임이 없는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잠깐 HCX를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데모 화면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구동 중인 VM에 대해서 V모션을 통해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세스가 담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워크로드가 크리티컬 워크로드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 오른쪽 브라우저 창에 보여주시는 저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겠고요. 지금 서비스를 가동하고서 정상적으로 채팅 시스템이 기동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이 온라인 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지금 해당 VM에 대해서 핑 테스트를 걸어둔 거를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해당하는 VM을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메뉴를 통해서 설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설정이 이제 클라우드 향의 VMC on AWS의 어느 쪽으로 서비스 풀을 사용할지, 어떤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할지 등을 선택해서 구성하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선택된 방법은 V모션을 선택해서 온라인 중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이런 설정 내용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HGX 콘솔로 들어와서 마이그레이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윗단에 보여지는 마이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지금 해당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VM의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중에서도 채팅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기동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예,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핑 결과를 확인했을 때 핑 로스가 없다는 내용을 지금 확인을 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하는 VM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거를 지금 클라우드 쪽 콘솔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데모 감사합니다. 사실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시려는 많은 고객들이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HCX를 통한 쉽고 빠른 마이그레이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먼저 온프레미스 쪽 네트워크와 AWS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워크로드를 이전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이전하는 간단한 3단계를 통해서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기존 레거시 네트워크 사용자의 경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NXX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NXX는 기본적으로 AWS의 VPC와 연결이 되어 있고 VM 간의 통신은 NXX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네이티브 서비스나 외부와의 서비스 연계는 NXX와 VPC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사실 물리적인 연결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마이그레이션은 뭐 당연히 양방향으로 가능하다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단방향 마이그레이션만 지원하는 일반적인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저희 VMC-on AWS 환경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의 양방향 마이그레이션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필요에 맞게 해당 VM을 클라우드 혹은 온프레미스 어느 곳에서도 서비스를 가능해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비스를 원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고 또 이전 시에는 별다른 뭐 고민이 필요 없겠네요. 네, 지금까지 뭐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정진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 VMC-on AWS의 좀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도 안심하고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거죠? 네, 실제 오라클이나 SAP 등 매우 민감한 업무들도 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VMC-on AWS를 도입한 대기업에서도 오라클 서비스를 이전해서 현재 서비스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뭐 그럼 또 추가적으로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더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리소스의 사용량에 따라서 동적으로 클러스터를 확장하거나 축소를 해주는 그 일라스틱 DRS 기능이 있고요.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통해서 워크로드에 필요한 성능을 항상 보장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내에 호스트 노드의 장애 시에 장애가 발생한 호스트를 자동으로 교체해주는 오토 리메디에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호스트의 물리적 장애 조치를 자동화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AWS 클라우드의 가용 영역의 장애에도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싶으실 때에는 멀티 가용 영역에 걸쳐서 구성하는 vSAN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를 언급하셨는데요. 이 vSAN 스트레치 클러스터에 좀 더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시다시피 AWS의 가용 영역은 동일한 리전 내에 물리적으로 구분된 데이터 센터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죠. vSAN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는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걸쳐서 하나의 논리적인 vSphere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클러스터가 물리적으로 떠져 있다는 거네요. 네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vSAN 디스크 I/O 동작 방식에 의해서 서로 다른 가용 영역 간의 동기식 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다른 가용 영역에서 VM이 재시작되어서 운영됩니다. 참고로 그 vSAN 스트레치드 클러스터 구성에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해서 제3의 가용 영역에 위치하는 윈닛 서버가 필요하죠. 근데 그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아마존 EC2를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실제 기업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스트레치 클러스터까지 구현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미 이 부분을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플러스로 안정성, 속도 그리고 성능까지 모두 보장받는 환경인데 거의 VMC나 AWS는 이걸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클 뭐 DB도 말씀하셨는데 DB도 올라가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DB를 올리면 백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라우드원 AWS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시면은 기존 온프레미스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까지 확장해서 기존 고객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이런 보안과 백업 구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용 효율적인 이런 백업 구성을 위해서 백업 데이터를 AWS S3에 보관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 VMC on AWS로 직접 빠른 복구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이티브 AWS의 서비스가 또 저 VMware와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한 구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의 뭐 핵심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좋은 아키텍처 같네요. 이러한 그 AWS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좀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정진님? 네네. 그 또 다른 형태의 AWS 서비스 활용 예시를 살펴보시죠. 이 구성은 VMC on AWS에서 가동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AWS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연동해서 웹 트래픽의 로드를 분산하는 구성입니다. NSX 엣지의 T1 라우터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AWS ALB를 연결하실 경우에는 AWS WAF 서비스나 AWS 실드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웹 페이싱 애플리케이션을 DDoS 공격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진보된 보호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이면 모든 AWS 서비스로 연동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서버리스와도 연동이 하는데 용이하겠죠. 네네. 또한 그 MS SQL과 같은 DB 워크로드가 VMC on AWS에서 서비스될 때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확장에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구성도에서 나타낸 예시는 VMC on AWS에서 운영되는 SQL DB를 데이터 소스로 하고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서 트렌드를 확인하거나 분석 및 예측 등의 인사이트 작업을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지금까지 두 분 소개해 주신 거를 대략 정리하면 온프레미스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별도의 변경 없이 이관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필요하면 네이티브 AWS 서비스까지 즉시 확장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양쪽 관리는 vCenter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리 UI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상무님? 사용자분들은 보통 3개의 UI를 사용하시게 되겠는데요. 먼저 VMC 콘솔에서는 최초 SDDC 배포와 온프레미스와의 이런 네트워크 연결 등과 관련된 이런 작업 등을 진행하시게 되겠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vCenter 웹 클라이언트에서는 기존의 vSphere를 관리하시던 방법과 동일하게 VM들을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네이티브 AWS 서비스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좀 더 확보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 vRealize 네트워크 인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네트워크까지도 한눈에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예, 네트워크가 가상화되면서 뭐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네트워크를 원하는 큼 만들 수 있고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자동화까지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이네요.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보안에 대해서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보안 기능은 NXXT가 제공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NXX에서 AWS EC2의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큐리티 그룹처럼 모든 가상 머신 바로 앞단에서 방화벽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뿐만 아니라 이 하이퍼바이저 커널단 트래픽을 제어해서 불필요하게 트래픽을 발생을 제어할 수 있고요. 모든 노드에서 이렇게 분산 처리되게끔 함으로써 기존 중앙 집중형 이런 구조에서 방화벽으로 집중되는 이런 트래픽 처리도 분산 처리하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VPN, 뭐 IPPX, 포트 미러링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관리자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이 서비스는 사실 물리적인 제공 위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정진님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네네. 해당 서비스는 현재 그 서울 리전을 포함해서 전 세계 17개 이상의 AWS 리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신규 리전 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최신 현황에 대해서는 VMC on AWS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을 포함해서 전 세계 17개 이상 리전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AWS 리전에도 디플로이가 당연히 가능해 보이네요. AWS 여러 가지 인스턴트 타입이 있는데 이러한 저희 vSphere 환경을 그 AWS 클라우드에 있는 베어메탈 호스팅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네,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그 AWS 인증 하드웨어 타입의 베어메탈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디스크는 로컬 SSD로서 NVMe 올 플래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vSAN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VMC on AWS 구성할 때 선택 가능한 호스트 중에 하나인 i3 메탈 인스턴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이 이외에도 i3 EN 메탈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장 디스크가 아니라 로컬인데다가 NVMe까지 있으면 성능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네. 고성능 NVMe 스토리지를 통해서 그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드별로 캐시 티어와 용량 티어 이렇게 두 개의 디스크 그룹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사용자가 이것을 임의로 디세이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암호화 키는 AWS KMS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무님, 이 호스트 클러스터 구성 규모나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는 최소 2대 노드에서 16대 노드까지 호스트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겠고요. 이러한 클러스터는 총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트가 최소 2개라고 하셨는데 그 이하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건가요? 사실 초기 검증이나 단순 테스트 등을 위해서 그 싱글 호스트 SDDC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SLA나 HA 등의 가용성 서비스가 제공되지가 않고요. 일반적으로 한 달 이후에 자동으로 구성이 제거됩니다. 따라서 그 테스트나 사전 검증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서비스는 2대 이상의 노드로 묶인 클러스터를 사용하셔야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VMC on AWS에서는 이제 투노드 SDDC 구성이 최근에 지혜되면서 기존보다 좀 더 작은 규모로 시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고객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런 투노드 SDDC의 경우 HA나 호스트 확장 같은 기능들이 3노드 이상일 경우와 동일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일부 구성인 이런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나 기존 3노드에서 2노드로 줄이는 것 등의 구성상의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Mware AWS는 하나의 조직의 SDDC를 배포하고 호스트 증설이나 신규 SDDC 배포를 통해서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기업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온디맨드 방식으로 바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서비스가 확장될수록 점점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과 같이 처음부터는 무리하게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예측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 없어지겠네요. 쓰면서 응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거는 저희가 VM웨어 클라우드는 AWS라 이 VM웨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라이센스를 이미 쓰고 있는 고객은 이걸 이전하는 개념인가요? 아, 네. 예,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런 VM웨어 라이센스와는 별개로 VMC on AWS 안에서 서비스 형태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사용하시는 라이센스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럼 다시 정리를 드리면 결국 VM웨어 클라우드는 AWS를 사용하시면 VMware 가상화 SDC 구성이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VMC on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거의 좀 화제를 좀 돌려서 최근 그 VM웨어가 탄주라는 그 서비스를 발표했는데 오상무님 혹시 탄주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작년에 저희 VM웨어가 피보탈을 인수하게 되면서 탄주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에서부터 컨테이너로의 영역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쿠버네티스 위드 탄주 서비스를 통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탄주를 통해서 다수의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관리부터 배포, 그리고 CI/CD까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하나 구축해 걸렸던 수많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시간들이 단순 서비스의 배포 형태로 즉시 적용이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VM웨어에 의해서 사전 검증되었고 운영되고 기술 지원되는 풀리 매니지드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아, 예. 사실 최근 컨테이너 활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저희 VMware on AWS에서 운영이 가능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추가적으로 정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AWS 새로운 아웃포스트 서비스가 릴리즈됐는데 혹시 VM웨어와 관련 있는 서비스가 들었습니다. 그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AWS 아웃포스트는 AWS 서비스 인프라와 운영 모델을 온프리미시스에 설치해 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에서 유지 관리하고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것이죠. 즉 AWS 아웃포스트는 짧은 지연 시간 또는 로컬 데이터 처리 필요성에 따라서 온프리미시스에 유지되어야 하는 워크로드를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AWS 아웃포스트는 AWS 네이티브와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WS 네이티브 유형으로만 구성이 가능합니다만 곧 VMware vSphere 환경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VMC on AWS의 특장점, 구성, 그다음에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가상화 및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최강자인 VMware와 또 퍼블릭 클라우드의 최강자인 AWS가 함께 검증하고 구성하여 운영하는 VMware 클라우드는 AWS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VMware 환경을 손쉽게 확장 이용하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변동 없이 동일한 운영 환경 및 보안 정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소개를 두 분께서 주셨고요. 필요시 네이티브 AWS 서비스까지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희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뭐 탄주를 통한 컨테이너 관리까지 말씀하셨고 사실 이 VMC on AWS를 통해서 향후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 리스크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클라우드 이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 세션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께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상무님 먼저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부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사례 및 보다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고객분들의 실제 적용을 위한 미팅은 저희 VMware 세일즈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세션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진님. 네, 경청해 주셔서 역시 감사드립니다.
VM웨어와 AWS의 조인트 엔지니어링의 산물인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VM웨어와 AWS를 통해서 VMC 온 AWS의 기능과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여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조금 더 흥미롭고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1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채팅창에 Q&A로 질문을 좀 받아본 게 있어서 좀 남은 시간은 Q&A를 통해서 필요하신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로 한번 해보실까요? NXXT 질문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기존에 지금 저희가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요. 기존의 NXXV 기반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NXXT로 변경할 경우 연계된 API 등을 다시 재개발해야 하나요? 좀 더 쉬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상무님 질문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저런 지금 온프레미스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연동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굳이 기존 환경을 NXXT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까지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되는지 상세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VM웨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PSO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런 가이드를 상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질문 하나 더 저희 받아볼까요? 미션 크리트 워크로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이거 그래도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은 온프레미스 환경의 VM웨어상 구동되는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뭐 안정성, 신뢰성, 뭐 성능, 속도 등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클라우드로 옮겨가자 하는 가장 큰 걱정이 이 VMware 워크로드 컨테이너화 및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방안인데 사실 이걸 이미 설명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님? 예, 지금 저희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가이드하시는 것들과 좀 다르게 기존 VM을 그대로 변경사항 없이 클라우드 향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신속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간편하고 적은 그런 공수를 통해서 고객분들의 그런 워크로드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컨테이너화에 대한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탄주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향 그리고 나아가 멀티 클라우드 향의 이런 컨테이너 배포를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우선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저희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저희가 다 현재 다 받고 있어서 이건 오프라인으로 필요하신 분들께 해당 답변을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본 세션에 저희가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설문에 답변을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오상무님, 정진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한 소개 자료는 VMware뿐만 아니라 AWS 양사의 소개 자료 및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내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 참여 감사드리며 조만간 또 좋은 솔루션 소개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